몇 달 전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림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판을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그림, 이 모델에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멀티레이어 호르몬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다층 호르몬 연결망 모델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하면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는 게 단순히 많이 먹어서 또는 덜 움직여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만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에서부터 최종적인 결과까지 이어지기까지 되게 많은 층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이어인 거죠. 그리고 그 층들이 되게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 흐름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호르몬을 중심으로 반복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다 라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이 모델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영상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구조구나 딱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단을 한번 보시면 인풋 레이어, 인터널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자극에서부터 최종적인 비만이란 결과까지 이어지기에 되게 다양한 레이어, 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양한 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풋 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후에 제가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자는 버튼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풋 레이어에 있는 요소 하나를 했을 때 그건 바로 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눌렀으니까 그 화살표에 따라서 다음 버튼이 눌러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 하나하나 또는 반응 하나하나가 버튼을 누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번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버튼을 보통 여러 번 눌러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1번, 잦은 섭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3끼에다가 간식 2번 또는 3번 먹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5번에서 6번 먹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잦은 섭취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1년 365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버튼을 1년 동안 365번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뿐만 아니라 이게 10년이 되면 3650번이 되고요. 30년만 돼도 10,000번이 넘어갑니다. 네,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어떤 버튼을 누를 때 그것을 되게 여러 번 오랜 기간 동안 누른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여러 가지 버튼을 같이 누른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살이 쪘다면 그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같이 눌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평소에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결과는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버튼 하나가 눌러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양한 화살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가 복합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악순환이라는 키워드로 표현됩니다.
많은 버튼을 보시면 하나에서 하나로 이어지지만 그게 다시 원래 원이 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Positive Feedback Loop, 한국어로는 양성 대목임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A가 B를 야기했는데 그 B의 변화가 다시 A를 더 많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더 서로 커지겠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어떤 기본 틀이고요. 우리가 비만과 관련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인슐린 과잉 노출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중요하긴 한데 너무 과하게 노출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으면 이게 다시 인슐린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면 서로 악순환이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포인트는 아웃풋 레이어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도 복합적이다. 제가 지금 비만이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이 많이 찌는 거. 그런데 아웃풋에다가 비만뿐만 아니라 식욕 포만감 이상, 활력 저하, 에너지 저하, 그리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들, 그 외에도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중성지방 수치 같은 어떤 수치들의 문제들이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통계적으로도 많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복잡다단한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왜 비만이 당뇨나 심혈관 질환 등등의 다른 문제들과 같이 발생하는지, 왜 우리 몸이 살이 많이 쪘을 때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 싶어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열량 과잉 섭취 또는 운동 부족, 네, 물론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이 그림에도 열량 과잉 섭취 4번에 있고 운동 부족 9번에 있습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순 있어요. 문제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전체의 진짜 그림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 다층 호르몬 연결망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왜 살이 찌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 다이어트 패러다임을 이걸로 바꿀 거예요. 혹시나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주시면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린스튜디오의 최겸입니다. 감사합니다.